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광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주식 섹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 만큼 오늘은 또 제 앞에 트로피가 놓여져 있는데요. 바로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나도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월간 누적 수익률 1위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 방송 운영 방식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시느냐면요.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 간단하게 보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 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봐야겠죠. 5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빅스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에게 큰 수익, 빅수익을 안겨다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37.9%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이 셀루메드라는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15.5%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박셀바이오 그리고 세아 메카닉스가 있네요.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365 플러스 팀이네요. 이 기관 출신으로서 현직 기관 투자자로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해외 증시, 해외 파생 상품까지 우리가 양방향성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365 플러스 팀이죠. 주간 누적 수익률 41.6%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15.7%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글로벌 SM 그리고 유로가 있네요.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네요. 시스템 매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익 나는 종목들을 쏙쏙 뽑아서 기계처럼 알려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57.0%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지아이텍으로 11.8%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진양폴리 그리고 이구산업이 있네요.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았는데 2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서른지 대표님이시네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리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64.8%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유일에너테크로 31.4%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에이트원 그리고 네이처셀이 있네요. 자, 대망의 1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시네요. 이 증권가에서 20년 경력을 통해서 우리 급등주를 선취매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76.5%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KBG라는 2차전지 관련주로 19.3%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SP시스템즈 그리고 유일에너테크가 있네요. 자, 이렇게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는데요. 1위는 최병곤 대표님께서 됐는데 이 저희 트로피의 주인공은 주간이 아닙니다. 월간이죠. 과연 이 차이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365 플러스 팀이고요. 186.6% 기록하셨습니다. 4위는 빅스 전문가님이시고요. 205.3% 월간 누적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3위는 슈퍼개미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를 돈 많이 버는 개미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207.7%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1위만 남았는데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고 1.1% 정도 아깝게 2위를 차지하셨습니다. 251.4% 기록하셨고요. 4월의 월간 누적 수익률 1위, 결국 1위는 최병곤 대표님이 됐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 252.6% 됐는데요. 우리 최병곤 대표님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4월에도 또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라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일단은,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주도주들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밑에 2위, 3위 하신 분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만 공을 돌리지 않고 그분들한테도 공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겸손한 수상 소감을 해주신 우리 최병곤 대표님 만나봤습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한 달 동안에 함께 하셨으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맛보실 수 있는데요.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신성 델타테크로 14.9% 기록하셨고요. 2주차에는 KBG로 32.6% 기록하셨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으로는 13.8% 기록하셨고요. 근데 수익률표 자세하게 보시면 1주차 때 공략했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3주차 때 한 번 더 공략을 하셨고요. 그리고 2주차 때 공략했던 KBG, 4주차 때 또다시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니까 괜찮은 종목, 그리고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다가 빠지고 수익 실현을 한 후에 다시 재지임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문가님인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더라면 한 달 동안에 무려 252.6%, 252.6%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4월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후반부터 이 시장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일희일비할 수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 꿋꿋하게 최병곤 대표님께서는 252.6%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는데요. 나도 이렇게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신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나도 꿋꿋하게 한번 좋은 종목을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 월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오늘 시장 참 대응하기 힘들었다라고 느끼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1등 하신 전문가님이시거든요. 전문가님 화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병근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1등, 주간 누적 수익률 1등은 자주 하셨는데 월간으로는 또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사실 시장이 그동안 이제 계속 좀 흐름이 강했는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연속으로 3일을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도 지금 주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번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상승은 3월 중순 뭐 이때에서부터 올랐습니다만은 투자를 어떤 종목을 하시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굉장히 체감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시장이 상당히 좀 큰 수익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하락이 나와버리니까 또 상황 자체가 2차 전지 쪽도 하락을 했지만은 기존에 나머지 오르지 못한 종목도 또 추가 하락을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 자체는 이제 한 번에 뭐 지금 3일 연속 조정받았다고 해서 바로 추세가 전환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은 이번 시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시장 자체의 어떤 상승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장에 대한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락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쪽이 하락을 해버리면은 다른 종목이 좀 오르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2차 전지가 내릴 때 다른 종목들도 같이 내려버리는 이런 상당히 좀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시장이 나중에 조정을 거치고 또 오를 것입니다. 오르면은 그때는 뭐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 선별적으로 특정 종목만 오른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시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고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가줘야지만이 시장이 상승했을 때 내가 그 시장에서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한다라면은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며 그리고 지금 기존의 주도주인 2차 전지 관련주도 또 오름세를 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이라도 좀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요. 또 뭐 방송 시간 마지막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주도 흐름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도 제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으시면서 많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참 내 맘 같지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참 빠른 속도로 급락을 했던 시장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주도주를 선별적으로 들고 갔을지에 따라서 우리의 체감상, 우리의 심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4월에도 여전히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가 고공행진하던 이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께서는 4주차에도 역시나 2차 전지로 수익을 계속해서 내고 계셨는데요. KBJ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관련주로 19.3%나 수익을 주셨고요. 그리고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14.9%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요소수 그리고 2차 전지도 또 엮이죠. 12.6% 됐는데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심리가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나도 웃고 싶다. 주도주를 공략하면서 시장이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내 포트는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포트 구성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히든 종목 들고 오셨다고 하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까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수익 네.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네. 보면 공략했던 종목들을 또 재공략하는 것 같아요. 1주차에 공략했었던 2주차에 공략했던 KBG 같은 경우에도 4주차에 또 공략을 하고 그리고 유일에너테크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또 1주차 때 공략을 했는데 4주차에 또 공략을 했어요. 이게 뭐 어떤 전문가님만의 매매 포인트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사실 그 다른 방송에서는 이제 먹고 또 먹고 뭐 이렇게 좀 이름을 붙여주시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방송 시작 타이밍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시장이 지수 자체가 계속 강하게 올랐지만은 2차 전지를 공략하신 분은 시장 자체를 상당히 좋다라고 느끼셨을 거고 2차 전지를 사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체감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오르는 종목이 계속 더 오르고 또 더 오르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상승이 특정 종목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르는 종목만 계속해서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은 코로나 때도 사실 그 시젠이라는 진단키트 종목이나 아니면은
코로나 치료제하고 관련된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단 며칠 만에 오른 것이 아니라 거의 6개월, 1년씩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그 종목이 계속 또 더 오르고, 물론 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거기서 또 2배를 더 오르고 또 3배를 오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라면은 거래를 했던 종목을 또 거래를 하고 또 그 종목이 매수가 또 들어온다면은 또 거래를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대응하는 종목들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매매의 특성 자체가 애초에 주도주를 반복해서 거래를 한다. 이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먹고 또 먹고 한 유일에너테크부터 한번 수익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 언제 진입을 하셨나요? 이 4주차 때. 이 유일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횡보를 할 때 여러 번 사고 팔고를 했던 종목인데 네. 사실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음. 이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하고 관련된 장비 제조업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회사의 그 계열 회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 제영택이라는 회사가 이제 폐배터리 재생 관련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해서 폐배터리 재생 관련주로도 분류가 됐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캠 같은 그런 그 폐배터리 재생 관련주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종목도 관련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상승이 많이 못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넘어가려고 했던 것이 12월 중순쯤이었었고, 요때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이 유일에너테크 회사가 사실 대응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회사 자체에서는 이제 그 새로운 신규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제형택의 지분을 일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 대금으로 새로운 2차 전지 관련 설비를 더 투자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매수 주체들한테 나쁘게 보였는지 밉보였는지 어쨌든 간에 주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21일 날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그 뒤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2차 전지 관련주보다도 상승을 제일 못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여타 종목들이 사실 2배, 3배, 뭐 많게는 10배씩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은 평소 거래 가격대에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좀 숨겨진 2차 전지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역시 메리트로 작용을 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고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샀다 팔았다 반복하면서 끌고 가면은 이거 결국 한 번은 터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종목이고요. 결국은 뭐 시세가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좀 강하게 터졌는데 앞으로 이제 향후에 또 다시 매수가 들어올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또 좋아진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차트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양봉이 뜬다든가 해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이 종목이야말로 뭐 그동안 상승을 안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연속 상승을 한다든지 신규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과거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종목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익 실현을 했지만은 매수가 또 들어와 준다면 그 매수는 사실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시장의 매수 주체들이 이 종목을 또 강하게 매수를 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은 저는 역시 또 다시 매수를 노릴 것이고 이전에 뭐 2만 원 이하에서 거래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요. 새롭게 2만 원대 위쪽에서 또 새롭게 매수를 해갈 것이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이 종목을 어떤 특정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을 내가 10,000원에 샀어요. 예전에. 그래서 12,000원에 팔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계속 상승을 더해서 지금은 2만 원을 가요. 그런데 또 올라가려는 조짐을 보이면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못 사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내가 이거 10,000원에 샀던 주식인데 지금 이걸 22,000원이나 23,000원에 또 살려고 하니까 이게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가격이 2배나 올라 있으니까. 근데 그런 종목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의 특징이고 뭐 율법이라고 표현하면 좀 웃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라면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고 매수 들어와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얼마였다 이거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60만 원대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사실 주식을 못 사요.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는 기보다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가 이거를 좀 판단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고 이 종목도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저는 언제든지 다시 살 의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숨겨진 2차 전지 관련주인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1주차에도 공략을 하셨고 또 매수가 들어오니까 4주차에 또 공략을 하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KBG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2주차 네. 때 32.6% 굉장히 크게 수익 실현하셨는데 이번에도 거의 20% 가까운 수익을 실현하셨어요. 그렇죠. 이 종목도 사실 처음 샀을 때 가격대가 9천 원대 언저리 왔다 갔다 할 때였고 어. 그 가격을 그대로 그냥 들고 있었으면 2만 원을 넘어갔으니까 두 배를 수익을 났었겠죠. 근데 뭐 사실 그걸 현실적으로 다 들고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이고 물론 들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노란 톡방 같은 경우는 100% 넘는 수익을 인정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수익이 나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들고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라. 이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유일 에너테크의 그 흐름과 연장선상인데요. 자, 보십시오. 지금 진행을 보시면은 얘도 거의 비슷해요. 유일 에너테크가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림을 잠깐 그려서 보여드렸었는데 상승이 강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거칩니다. 물론 뭐 시장이 빠졌든 아니면은 이 종목 자체가 하락을 했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하락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하락을 했을 때 후속 매수가 다시 들어와 버리면서 강력하게 상승을 흐름을 가져주면은 자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지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단발성 상승에서 후속 매수가 들어와서 더 올라가려고 분위기를 잡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KBG를 평소에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대략적으로 6천 원대, 7천 원대 이 정도에서 거래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 샀다 팔았다를 뭐 하면서 들고 갔는데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뭐 9천 원, 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아주 기쁜 마음에 수익 실현을 했는데 이 종목이 또 매수가 들어와서 만 원을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잘 못 사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냐? 나는 예전에 6천 원, 7천 원 할 때 주식을 샀는데 이게 만 원을 넘어가니까 9천 원에 팔았던 주식을 또 만 원 넘게 살라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시장은 오른 종목이 계속 또 오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 종목을 자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지만이 수익이 나고 또 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말은 쉽게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해야 돼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시장은 맨날 몇몇 종목만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정을 하루 이틀 거치는 상황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은 또 올라가는 상황이 금방 연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확 뽑아버리죠. 그러면은 또 매수가 또 후속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또 주가가 조정을 거칠 때 또 매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되면은 6천 원, 7천 원에 주식을 샀던 분들은 아예 못 사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는 9천 원에 팔았는데 12,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게 계속해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고 또 상승을 하고 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계속 반복해서 거래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 단타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르는 거 보고 바로 사버리거든요. 그럼 추격 매수가 돼서 고점에 물렸는데 팔고 나니까 또 올라버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자제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의 종목은 앞으로도 더 있습니다. 이 종목도 또 매수가 더 들어온다라면 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점 매수를 해서 또 매수를 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KBG도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슈를 갖고 주가가 오르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부각이 될 수 있지만은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고
각국에서 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직 뭔가 실적이 나왔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테마성으로 자꾸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니까 요 종목을 계속 노린다든가 아니면 또 새로운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나오면은 그쪽을 노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KBG 같은 경우에도 먹고 또 먹고 해서 살을 거의 발라내셨는데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4월 달에는 없어요. 처음이에요. 4주차 때 공략을 한 게. 이거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신규하신 건가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은 앞에서 대응을 못했던 종목이고요. 이제 새롭게 4월 들어서 이제 새롭게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로봇 관련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현대 기아차 전기차 생산 공장하고 관련된 종목이니까 요 종목도 역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매수가 들어온다라면은 또 공략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수익난 종목들도 많고 수익도 크고 한 달 동안에 4월 한 달 동안에만 252.6%나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1주차에 공략했던 거 3주차에 또다시 공략을 하고 2주차에 공략했던 거 3주차, 4주차 때 또다시 공략을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종목이 있다면 매수가 들어올 때마다 들어가시기 때문에 수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데요. 나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수익 한번 챙겨가 보고 싶다. 수익의 극대화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다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과 1등 하신 전문가님과 50분밖에 방송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50분이 지나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삭제되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의 내일장부터 또 투자 포인트 여러분들 모두 다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이 리뷰는 끝났고 이 시장에 대한 이슈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 3일 미국에서 열리는 FOMC 회의 영향권에 진입한 이번 주 증시의 관건은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이번 주 또 주 후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주 증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실적 얘기는 표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 구조의 문제에서 지금 주가의 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증시는 사실 수급적인 요소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경향이 많고 또 그런 오르고 내리는 흐름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어떤 증시보다는 난이도가 높아요. 너무 막 빨리 끌어오르고 너무 빨리 식어버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 또 공매도들이 또 시장을 많이 왜곡을 시키는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실 코스닥 시장이 전 세계 증시에서 하락률을 1위 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 시장보다도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기형적인 공매도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3일 연속 급락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주가가 오른 부분을 3일 동안 한 번에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락을 더더욱 부추긴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최근에 이상 급등을 했던 2차 전지 관련주나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 쪽에 급등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또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그 주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 며칠 상간에 공매도 수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시장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관련주들이 하락을 하는 조짐을 보이니까 공매도 주체들이 거기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공매도 대응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오늘 다우데이터라든지 뭐 하림지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런 몇몇 종목들이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그것도 결국은 과도한 신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이 불거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주 중반이나 주 후반 정도에서는 단기 급락 때문에 반등 시도가 좀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등 시도를 이용해서 지금 하락이 좀 강하게 나타난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요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 축소나 그다음에 매도 대응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공매도 주체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 종목들을 끌고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반등 시도가 나오더라도 뭔가 새로운 핑계를 삼아서 자꾸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별로는 물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그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한 며칠 상간의 반전 시도가 나올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재차 하락을 했을 때 저점 재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도 또 대응 전략을 살펴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수급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주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 단기 급락 때문에 이 반등 시도를 예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또 반전 시도가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든지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나도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해보고 싶다. 20년 이상 증권가 경력이 있으신 전문가님과 함께 내 포트 다시 한번 구성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증권가에서만 경력이 20년 이상입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또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또 전략 알려주실 거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내일장도 여러분들 모두 다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행정부가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거의 완전하게 없애는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이 있는 관련주들, 태양광, 풍력, 수소차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단기성 재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 증시는 참 미국 시장인지 한국 시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의 어떤 발표 정책 내용이나 이런 거 가지고 주가가 너무 요동을 치니까 좀 네.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은 뭐 그게 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이슈가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이 이슈가 매수만 좀 계속 들어와줘서 전고점을 좀 넘기는 식으로만 진행을 좀 해준다라면은 앞으로 상당히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대표적인 종목들 제가 몇 가지만 좀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관련주 중에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CS 윈드인데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11월 달에 발생했던 고점을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 쪽을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을 했다가 그 다음에 정배열로 확산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은 사실은 그 어떤 특정 이슈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그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메이저급 투자자들이 꾸준히 저점 매수를 계속 해줄 때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승이 막 극단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변동성을 크게 가지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꾸준히 진행을 해주는 아주 그냥 주식 투자자한테는 상당히 좀 그 온화한 뭐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진행이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풍력 쪽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다. 그리고 또 대체 에너지 쪽이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도 지금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황을 상당히 좋게 보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태양광 쪽을 한번 보시면요. 대표적인 종목이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인 OCI입니다.
OCI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계속해서 내림세를 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상승 흐름을 꾸준히 타고 있고 분위기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저항 가격대가 많아요. 이것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향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좀 상승하다 말아버릴 것인지 이걸 아직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갖기보다는 상황적인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올랐을 때는 팔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재매수를 하는 이런 대응을 가시면 무난할 것 같고 신성 ENG 같은 경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태양광 쪽에서도 내가 단타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후속 매수가 들어올 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단기 수익을 좀 크게 노리고 싶다 할 때는 이 종목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정 시 뭐 전체적으로 저점 매수나 뭐 중기적인 투자 이런 쪽으로 좀 가시면 좋겠고 장기 상승을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또 이 미국에서 2040년까지 탄소 배출을 완전히 없애는 정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 속에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노린다면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관련주로 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단타를 노릴 때 우리가 조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먹고 빠지기 나도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관련주들에 대해서 나도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전문가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리튬 관련주인데요. 이 세계 리튬 매장량 1위인 국가인 칠레가 이 리튬 산업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몇몇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이 올랐잖아요, 전문가님.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리튬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리튬 관련주는 사실 뭐 칠레가 국유화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리튬이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리튬은 하얀 황금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자원이 있으면은 그게 예전에 7, 80년대에 석유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칠레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유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은 최근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씩 내리고 있는 상태고 예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리튬 관련주가 사실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실체보다는 너무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튬 관련주는 이제부터는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될 거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일단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튬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가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기대감이나 어떤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뻥튀기가 됐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리튬 관련주로 생각하는 게 하이드로 리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반 리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양 같은 종목도 대표적인 주식이죠. 이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금양 같은 경우는 원래 5,000원대 이하에서 주가가 진행되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작년 여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최고 92,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은 20배까지는 안 올랐지만은 거의 열 몇 배로 오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나 어반 리튬도 역시 비슷한 수준인데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뒤에 있습니다. 이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해서 그래서 주가를 계속 뻥튀기를 시키고 해서 지금 주가를 띄워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이만큼의 생산 능력이 있는지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지수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나 아니면 성장성에 비해서는 너무 좀 과도하게 고평가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어반 리튬 같은 경우에도 역시 리튬 플러스가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WI라는 바이오 관련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가 리튬 플러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갑자기 300억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우리 회사를 좀 인수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듣고 보면 참 총극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케이 내가 콜 이렇게 해서 리튬 플러스가 어반 리튬을 인수를 해서 이름을 어반 리튬을 바꾼 거예요. 이 WI라는 회사 자체는 예전부터 이름을 5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에 어떤 유행하는 이슈나 섹터가 있을 때마다 업종을 바꿔왔어요. 바이오 했다가 반도체 했다가 뭐 했다 하여튼 그때 주가가 오르는 업종이 있으면 그걸로 자꾸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오를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옛날 20, 30년 전부터 이 업종을 계속 열심히 해서 기술력을 쌓고 그것이 빛을 봐서 주가가 오른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때처럼 마다 어떤 이슈가 뜬다고 해서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해서 업종을 바꿔가지고 주가를 띄우기만 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리튬 플러스라는 하이드로 리튬하고 어반 리튬에 관련된 회사는 과거에 그 리캠 주식회사라는 그런 어떤 좀 부실한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의 전신이 초록뱀 ENM인데 그 초록뱀 ENM이 또 뒤에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리튬 관련주들은 대부분 보면은 실제 생산량이나 어떤 수익성보다는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띄운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가격대가 너무 높은 편이고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이런 관련주들은 향후에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이 종목들은 많이 올라긴 했지만은 또 실적을 워낙 많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주는 종목별로 실적이나 어떤 성장성을 이제 좀 따져보면서 아닌 놈은 빨리 쳐내고 그리고 되는 종목은 또 계속 끌고 가는 이런 옥석 가리기를 해주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리튬 관련돼서 우리에게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리튬 관련주들 사실 이 실체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너무 주가가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 안에서 실적, 성장성을 따지고 종목 간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다고 했는데요. 나도 이렇게 리튬 관련주들로 옥석 가리기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대응 방법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기 전에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미 리튬 관련주인 이 유일에너테크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죠. 이 유일에너테크로 첫 주에도 우리에게 8%의 수익을 주셨고 4주차에도 14.9%의 수익을 주셨습니다. 또 KBG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2주차 때 32.6%, 4주차 때도 19.3%를 주면서 수익을 거의 발라먹듯이 먹고 또 먹고 하면서 우리에게 수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요. 나도 좋은 종목 갖고 계속해서 수익 누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사실 이 2차 전지가 사실 4월 달 그리고 3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2차 전지로 4월 달에 큰 수익을 내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준비하신 히든 종목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오늘 또 준비하신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인가요? 또 2차 전지인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방산하고 관련된 주식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방산주 생각하면은 이제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현대로템을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폴란드의 우리 방산 업체들이 그 대규모 수주 계약을 땄을 때 그때 이제 방산주들이 한번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추천했던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 우주 항공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 디펜스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 하나 디펜스에는 이제 그 하이마스 로켓 시스템과 닮은 천무 로켓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K9 자주포라든지 아니면은 그 밖에 레드백 전투 장갑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고, 실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크게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신고가를 계속 가고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다라는 평가를 좀 내렸었고, 현대로템도 분위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은 현대로템보다는 그쪽을 선택했는데 요새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가는 좋아요. 좋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데 현대로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이번에 그 폴란드에 우리가 이제 공급 계약을 거의 1,000대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과연 이걸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독일 같은 어떤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다른 여타 서방의 국가들도 폴란드와의 계약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봤어요. 왜냐하면은 계약은 그렇게 많이 했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 줄게라고 했지만은 대부분의 이 무기 공급 계약들은 대부분 지연되는 게 대부분 일상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10대 주기로 했는데 우선 5대만 받아. 그리고 5대는 지금 만들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는 정부의 도움도 있었어요. 국내에다가 납품을 하기로 했던, 우리 군에 납품을 하기로 했던 장비들을 우선 돌려가지고 폴란드에 빠르게 납품했어요. 그래서 초도 물량도 빨리 갔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차 생산분도 빠르게 공급이 되면서 세계가 좀 놀랄 정도로, 야, 그거 부실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빠른 공급을 했습니다. 사실 뭐 한국의 어떤 특징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득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K2 전차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를 하는 부분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빨리 공급을 한다면은 우리도 좀 사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는 경향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조정 타이밍에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형주고 흐름도 강하기 때문에 급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해가시면은 좋은 결과를 분명히 얻으실 거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 히든 종목도 시원하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방산주로 현대로템이라고 했는데요. 이 현대로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나도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최병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또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제 2분밖에 그렇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시장이 또 갑자기 조정을 받아서 원래 분위기가 좋았는데 요즘 갑자기 하락장 분위기로 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락장 같은 경우는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하락장만의 대응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를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상승이 강했다고 해서 그 종목을 바로 사버리시게 되면은 그 다음날 급락이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강한 종목도 지금 분위기가 좋아 보여도 그걸 지금 바로 사지 마시고 꼭 하락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는 타이밍에 소량씩 분할 매수를 해 들어가시고, 반전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2배 올라가 이렇게 가서 무조건 끌고 가지 마시고 일부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를 끌고 가시는 식으로 뭔가 얻어 가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 가신다면은 하락장이 와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 또 좋은 종목들은 하락장에서도 돌파를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도주 논리 꼭 기억하시고요. 주도주만 집중적으로 아니면 매수가 몰리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신다라면은 하락장이 와도 충분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대응을 해 나가시기를 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등 하신 월간 누적 수익률 1위 하신 최병곤 대표님과 저희 방송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